지금 현재 유가증권 시장 여전히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테마주들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내수 섹터의 종목군들,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좋은데요. 지금 제약주들 상승폭 더 키우면서 업종지수가 1.26%가량 오르고 있고 지금 SK텔레콤과 KT 상승세에 힘입어서 지금 통신업종도 조금 더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1.5%대 상승률로 전기가스 업종의 상승세도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고요. 음식료주들 계속해서 선전하는 모습이 기록이 됩니다. 지금 대상이 4%대 삼양사가 2.4% 이상, 빙그레, 농심 등도 2% 이상의 음식료주들 중에서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종목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여기서의 전략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증권사연권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전략 주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한 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입니다. 수급 부담과 G2 경제 지표 기대 사이에서 제한적인 반등 흐름이 예상이 된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IM투자증권 임노중 팀장입니다. 4분기 실적 발표와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부담으로 2,000선의 등락이 예상이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동양증권 조병현 연구원입니다. 실적과 지표 호전을 바탕으로 단기 추세 전환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라는 시각을 전했습니다. 삼성증권 임수균 연구원입니다. 지수 조정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라는 시각인데요. IT와 내수주에 대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자 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는 여기서의 등락 과정이 예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위쪽으로 조금 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지수대가 시발점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시각도 나타나고 있고요. 이 4분기 실적 호전주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 무엇보다 IT와 그리고 내수 섹터에 대한 그런 관심도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시각입니다. 이 중에서 IM투자증권 임노중 팀장 만나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4분기 실적 발표와 미국의 부채 협상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예. 이번 주에 역시 변수가 많습니다. 어떤 점들을 보면서 전망을 좀 해봐야 될지 하나하나 짚어주시죠. 네, 시장을 보면은 지난 연말과 연초를 기회 갖고 급등한 이후에 지금은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조정에서 가장 큰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거는 미국 쪽의 2차 부채 협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재정 절벽에 대한 어떤 타결이 됐지만은 지금 두 가지 협상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하나는 재정적인 지출 측면 자동 삭감에 대한 협상과 그다음에 부채 한도 문제가 두 가지 협상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재량적인 지출 측면의 협상 부분은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만은 부채 한도 협상 부분은 이게 타결이 안 되면은 결국은 연방정부가 부도까지 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미 2011년 8월 달에 한번 경험을 한 상황이라서 여기에 대한 부담을 지금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는 지금 그 부담을 안고 가면서 이 조정의 어떤 빌미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4분기 기업의 실적 부분인데 이번 주에 미국에서 17일에 인텔하고 BOA가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 4분기 실적은 3분기에 비해서 오히려 둔화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시장에서 가장 위쪽에는 부채 한도 협상 부분이 부담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실적 발표도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반면에 이번 주에 발표되는 지표들은 괜찮게 보여집니다. 이번 주에 중국에서 3분기 GDP를 발표를 하고요. 그다음 미국에서 12월 소매 판매를 발표를 하는데 중국의 3분기 GDP는 지금 현재 시장의 예상치가 7.7인데 이거보다는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12월 소매 판매도 12월 달에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가 소비에 악영향을 주었지만 그래도 전월배 상승은 유지됐을 걸로 예상을. 그래서 경제 지표 쪽에서는 악영향이 나타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로 인해서 2,000선 부근에서의 이번 주 증시가 등락을 할 것이다라고 한 줄 전략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좀 더 긴 관점에서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그리고 오늘 장에 대해서 단기적인 투자 전략도 어떻게 세워야 될지 함께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장기적인 투자 전략 부분에서는 장기적인 어떤 시장 상승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한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타결이 돼야만 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 2월 하순 정도에는 타결될 가능성이 있고 그 이전까지는 좀 그 부분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걸로 보여집니다만 그 이후에는 시장은 상당히 강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단기적인 조정, 장기적인 상승이라면은 단기적인 어떤 조정 시에 좀 그동안의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떨어져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 전략이 맞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전략은 지금 현재 보면은 기계나 조선, 화학 쪽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이 부분에 비중을 확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오늘 보면은 시장은 좀 조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수급 측면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연초까지 강하게 매수를 하다가 지금은 관망세로 돌아선 상황이고 그다음에 배당에 대한 기대가 소실됐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물이 지금 출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급 측면에서 지금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좀 더 긴 관점에서는 실적 대비로 주가의 하락폭이 좀 컸던 그런 종목군들, 화학과 조선, 기계 이런 섹터의 종목군들이 제시가 됐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오늘장에 대한 투자 전략은 중소형주 위주의 코스닥 시장 위주의 투자 전략이 조금 더 좋겠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됐네요. IM투자증권 임노중 팀장이었습니다.